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고 이거 증여세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특히 계좌이체 1천만 원이 넘으면 바로 국세청에 걸린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 거래는 위험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자, 오늘은 이런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과연 1천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하면 국세청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용돈, 교육비처럼 부모의 부양 의무 범위 안에서 사회통념상 필요한 돈은 세법에서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즉 얼마를 줬느냐보다 왜 줬고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생활비 용돈이 증여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딱 하나인데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라고 2천만 원을 줬는데 실제로 내가 사용한 건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700만 원을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용돈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매달 그 즉시 사용을 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돈으로 써서 사라져야 하는 돈인데요. 이 돈을 모아서 자산을 만들면 그 순간부터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또 하나의 기준인데요. 받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봉을 1억 넘게 버는 자녀에게 매달 부모가 생활비를 준다면 이건 누가 봐도 증여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학생일 경우나 취업 전 자녀,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본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남편 월급을 전부 아내 통장으로 보내는데 이게 증여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고 생활비 통장을 같이 사용한다고 보는데요. 생활비, 교육비, 가족 지출에 쓰였다면 누가 쓰던 간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좌이체를 많이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의 문의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정말로 세무조사가 나올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나 부동산 등 고액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세를 조사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 외에는 개인 계좌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출금해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 증여세 공제 금액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세 공제액은 10년 동안 합산 금액,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 초과분부터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줄 때도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증여도 있는데요. 사실 부부 간에는 6억 원 이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지만 배우자 간 증여세, 이건 6억 원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는 1,000만 원, 기타 친인척도 1,000만 원 이하면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쪼개서 나눠서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이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말고 현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주식, 코인, 고가의 명품이나 보석 등도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